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TV 최영씨입니다. 오늘은 31강입니다. 상가를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배우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배우 세대에 따라서 상가 임차가 어떻게 맞춰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공실이 나고 이런 걸 봤는데, 상가가 아파트하고 달리 어려운 게요,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인 가격이나 이런 게 있지만, 상가는 같은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정말 천지 차이로 임대료가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상가는 몇 년씩 공실이 돼서 정말 애물단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상가는 월세를 한 10배, 20배 이상 받을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상가를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지금 사례를 가지고 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상가, 내부 먹상가를 조심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살 때 보면 이제 오늘 특히 분양 상가, 다 지어진 상가를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상가를 투자할 리가 없을 텐데, 분양 상가를 할 때 도면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1번 상가와 2번 상가가 있습니다. 1번 상가와 2번 상가가 있는데, 뭐 건물 도면을 보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근데 1번 상가는 전용 면적이 10.83평이고요. 분양가가 7억 9,548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9호선역이 바로 지하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바로 지하철역 연결되는 위치도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1번과 2번 상가가 있습니다. 그 2번 상가는 분양가가 4억 5,948만 4,400원이에요. 물론 전용 면적이 6.25평입니다. 평당가는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입장에서 1층 상가를, 그것도 역세권에 역 바로 지하철역 연결되어 있는 역 출구 앞에 있는 상가를 1층 상가를 4억 5,900에 산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상당히 큰 거예요. 또 이 주변 배우세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걸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이 2번 상가가 건물 짓기 분양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도면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 도면대로 본다 한다면 이쪽 건물은, 이쪽 호실들은 이 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 바로 외부에 노출이 돼 있죠. 근데 2번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복도예요. 이게 지금 복도 폭이 2m가 채 안 됩니다. 2m 채 안 되는 복도와 마주보고 있고, 상가를 마주보고 있다. 여기 있는 상가는 얘는 부동산이 들어간다. 그런다 한다면 이 상가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아마도 어디서 여기 이게 부동산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임대가 마치 열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서 통로도 보셔야 되고, 이 외부의 노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 건물도 이쪽 이제 큰 도로와 접해 있는 이쪽 상가들은 전면의 폭이나 뭐 외부에 노출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가격만 보고, 이게 평당, 이게 금액이 작으니까 뭐 이런 데는 막 10억대가 넘어가는 상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어느 정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 건물의 한번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상가, 아까 1번 상가 같은 경우 7억대 상가입니다. 여기 지금 편의점이 들어와 있죠.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수익률도 분양가가 비쌌지만 5%에 맞춰져 있어요. 월세도 300이 넘습니다. 10평에서 300 정도를 받으니까, 이게 또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다 보니까 천세대 가까운 오피스텔의 1층 상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 수요도 있고 또 매출도 나오니까 이제 이러한 자리가 있죠. 이 이마트24 자리는 왜 저기에 편의점이 들어간다면, 제가 아마 다음번에 얘기를 할 텐데, 이 자리가 이제 출입구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출구에 나와서 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임대가 맞춰진 거고요. 실제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편의점도 맞춰졌지만, 반면에 2번 상가를 볼까요? 2번 상가가 제가 보통 폭이 2m 내외라고 그랬죠? 지금 딱 이 자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임대도 안 맞춰 있고요. 지금 이 물통들을 보면 이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물건 앞에 적치해 놓을 정도로 워낙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가들이 되는 거죠. 실제 이 상가들 같은 경우는 전용 6평이지만 이 복도에 있는 요 내부만 보이다 보니 용도가 되게 제한이 돼요. 외부에서 안 봐도 되는 로드샵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고, 잘해야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내가 임차를 얻는 사람 입장에서 처자리에서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 내가 임차를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상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주의할 사항 하나는요, 이러한 내부 목상가는 1층 상가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면을 봤을 때 외부의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상가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였으면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건 하지 말자 사례를 또 한 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